오늘은 김선재가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를 위조해 스텔라장이 루시아를 오해하게 했던 죄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못된 짓만 골라 하던 김선재의 악행은 어떤 최후를 맞을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텔라장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어 했던 손녀의 이름이 정작 세리가 아니라 미소였다는 사실을 제일 늦게 알게 될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스텔라장 자신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까지 스텔라장이 겨누고 있던 복수의 방향이 엉뚱하게도 루시아와 세리를 향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루시아 머릿속에서 가장 지독하게 부딪히는 두 이름은 세리와 미소였어요. 죽은 미소는 서류상으로는 민경채의 딸이었고 세리는 혈연으로는 루시아의 친딸이었는데요. 문제는 인생이 서류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루시아는 미소를 16년 키웠습니다.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부르던 날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울고 돌아오던 날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며 설레서 잠 못 자던 날도 전부 루시아 곁에 미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루시아 마음 한가운데에는 늘 이런 문장이 걸려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민경채 딸이었던 미소와 피로 이어져 있지만 내 손으로 키워보지 못한 세리. 누가 더 진짜 딸이냐고 묻는 질문 자체가 잔인했는데요. 자신도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지 분간이 잘 안 됐습니다. 미소의 사진만 봐도 숨이 막히는데 세리가 엄마라고 부르겠다고 웃을 때면 가슴이 또 뜨겁게 조여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루시아는 세리를 보면 반가움과 미안함과 미움과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며칠 전 김선재가 루시아와 세리를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가족이니 딸이니 하는 이상한 소리로 세리의 마음을 들쑤셔 놓은 뒤 혼란스런 마음에 집에 갔을 때 세리가 같이 밥 먹자며 자신을 기다렸는데도 웃을 수가 없었거든요. 요즘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차갑게 식어 있는 걸 세리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두식의 실종, 스텔라장의 분노, 민경채의 도끼, 김선재의 수상쩍은 움직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자기 존재까지. 세리는 어렴풋이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루시아 머릿속은 방금 전까지 미소를 정말 내 딸처럼 보내준 게 맞았나라는 질문과 세리를 내 딸로 품는다고 해서 미소가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닌가라는 죄책감이 빙빙 돌고 있었거든요. 세리야, 오늘은 먹고 싶지 않은데 그냥 혼자 먹어. 같이 저녁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엄마 어디 아파요? 열 있어요? 기분 안 좋아요? 세리는 오늘따라 기운 없고 조금은 냉정해 보이는 루시아를 위해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입꼬리를 올렸지만 가슴 한쪽이 시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루시아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엄마, 같이 먹어요 라고 해맑게 웃으며 말하던 그 한마디가 자꾸만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김선재가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세리는 내 딸이야. 루시아, 내가 낳은 친딸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루시아는 믿지도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했었습니다. 믿기엔 너무 늦었고 부정하기엔 세리 얼굴에서 자꾸 미소가 겹쳐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루시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아주 집요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세리를 친딸로 받아들이면 미소는 2번 버려지는 걸까? 한 번은 20년 전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또 한 번은 지금 자기 엄마가 새로운 딸에게 마음을 나눠주는 모습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세리가 진짜 내 딸이 맞다면 지금처럼 의심한 채로 밀어내는 게 더 큰 죄 아닐까? 이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루시아는 결국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말도 믿지 말고 내가 직접 확인하자. 이번엔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다음 날 오후 집안이 잠시 조용해지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세리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루시아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세리 방 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살짝 문을 열었더니 세리는 여느 때처럼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루시아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화장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앞에는 세리가 매일 쓰던 빗과 머리끈, 향수, 립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세리 머리카락이 몇 가닥 엉켜있는 빗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어 빗을 잡으려는데 손가락이 잠깐 굳었어요. 자고 있는 아이 방에 몰래 들어와서 머리카락을 훔치듯 가져가는 엄마. 어딘가 스릴러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 같아서 스스로도 웃기고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떠오른 얼굴은 옥상 난간에 서 있던 미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오해를 해서 또 한 아이를 못 지킨다면 그건 나에게 내린 저주라고 느껴졌어요. 루시아는 결국 빗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엉켜있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살살 떼어냈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지퍼백 하나에 넣고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 다른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지퍼백을 손에 쥔 채 루시아는 다시 한번 자고 있는 세리를 바라봤는데요. 세리의 눈가에는 아직도 어제 흘렸던 눈물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말하던 그 얼굴이 떠올라서 가슴이 또 한번 저릿해졌어요. 미안해, 세리야. 엄마가 너무 늦게 묻고 있지. 루시아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몇 번이고 반복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에 루시아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확인하는 게 맞는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라도 결과가 김선재 말이랑 다르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질문에는 아직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유전자 검사 센터는 간판도 화려하지 않고 15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직원은 루시아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검사 원하세요? 루시아는 괜히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녀관계 확인이요. 이 아이가 제 친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익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루시아는 가방에서 지퍼백 2개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칸에 이름을 적고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다가 뭔가를 보더니 살짝 고개를 갸웃했는데요. 예전에 같은 성함으로 검사 진행하신 분이 계셔서요. 혹시 조손관계 검사도 따로 하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루시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손관계요? 얼마 전에 스텔라 장이라는 분 성함으로 민셀이라는 성함이랑 조손관계 검사 들어온 게 있어서요. 같은 아이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결과는요? 결과는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개인정보라서요. 루시아는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스텔라장, 민세리, 조손관계 검사. 최근에 스텔라장이 루시아에게 내 손녀 세리에게 복수하겠다는 사람 곁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건 당연한 거 아냐? 라고 당당히 말하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들고 있던 서류 봉투, 거기에 찍혀 있던 로고. 지금 눈앞에 있는 접수대에도 똑같은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그때 검사 결과가 뭐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루시아는 자신도 모르게 물어봤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다만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보호자님께 직접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센터를 나서는 길, 루시아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스텔라장이 여기에서 세리랑 조손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 그 결과를 보고 세리를 손녀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나를 향한 칼날이 더 날카로워졌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 공 실장이 말했던 이상한 단어들도 겹쳤어요. 불일치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는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혹시 그 불일치가 이 조손검사 결과를 말하는 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만약 진짜 결과는 불일치였는데 누군가 그걸 일치로 바꿔서 스텔라장에게 전달했다면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이 판에서 단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선재, 자신의 딸을 숨기고 다른 딸을 죽게 만들고 심지어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도 자기 입맛대로 조작할 사람. 그런 꼼수를 쓸 사람은 결국 김선재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루시아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세리와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엄마라는 호칭을 붙이며 살갑게 대하고 있었고 루시아는 그때마다 반쯤 웃다 말고 얼어붙곤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루시아는 새벽부터 잠이 깨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전화는 점심 무렵에 온다고 했으니까 아직 이른 시간이라는 건 알았는데도 손이 자꾸만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오후가 조금 지난 시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루시아는 심장이 입까지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으로 통화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와서요. 서류를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센터로 직접 방문하실까요? 루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은 얼굴 보고 듣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잘못 들었다고 핑계 대지도 못하게 종이에 찍힌 글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손에 땀이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결과는 여기 다 정리돼 있어요. 루시아는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붉은 글씨 한 줄이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백설이와 민세리 모녀 관계 일치 99.99%.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루시아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자신도 놀랄 만큼 크게 났어요. 세리, 내가 정말 내 딸이었구나. 머릿속에서 온갖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구급차, 아이 울음소리, 뒤바뀐 서류들, 그리고 미소가 처음 엄마라고 불러주던 날. 그 모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합쳐지면서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세리와 모녀 관계가 확실하다면 장여사와 세리가 조손 관계가 맞다는 것은 또 뭐야? 이런 의문이 들자 루시아는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나온 결과가 틀릴 수도 있나요? 그러자 직원은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내 결과가 맞다면 장여사의 결과가 100% 틀리다는 건데. 그럼 그날 스텔라장 손에 쥐어졌던 조손관계 일치 라는 서류는 누가 준 거지? 생각이 여기까지 흘러가자 머릿속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라 버렸습니다. 김선재.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루시아의 다음 행선지가 또렷해졌습니다. 이 진실을 가장 먼저 들이밀어야 할 사람은 세리도 민경채도 아닌 스텔라장이었어요. 이제 루시아의 싸움은 더 이상 세리와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속여왔는지 밝히는 싸움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첫 번째 화살은 아주 정확하게 김선재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 루시아는 반드시 스텔라장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루시아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방 깊숙이 접어 넣었습니다. 오늘 스텔라장과의 판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아주 또렷하게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스텔라장의 사무실으로 가는 길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종이 몇 장뿐이었지만 종이 위에 적힌 숫자와 문장들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갈라놓거나 다시 엮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루시아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울지 말자. 오늘만큼은 울지 말자. 지금 이 자리는 억울한 사람으로 호소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목격한 사람으로 증언하러 오는 자리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했습니다. 어쩐 일로. 스텔라장은 짧게 말하고 손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루시아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쪽은 스텔라장이었습니다. 나와 말 섞기 싫을 텐데 어쩐 일이야? 루시아는 한숨을 깊게 삼킨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이제는 제가 말이 아니라 증거로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증거? 스텔라장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평생을 서류와 계약서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증거라는 말 한마디에도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눈빛이었어요. 루시아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루시아와 민세리 모녀 관계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제가 직접 제 이름으로 의뢰했고요. 중간에 누구 손도 안 거치고 이쪽으로 온 결과예요. 스텔라장은 잠시 그 봉투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직접. 네. 여사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남이 건네준 서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틀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제 손으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누가 대신 고치거나 바꿔치기 할 수 없게요. 스텔라장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봉투를 여는 그 짧은 순간에도 눈빛이 몇 번이나 흔들렸습니다. 평생 수없이 많은 숫자와 보고서를 다뤄왔던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 종이 한 장이 두려웠던 날은 없었을 겁니다. 결과지를 읽는 동안 사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녀 관계로 성립,
유전적 일치율 99.99% 이상. 스텔라장이 그 문장을 입 밖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짧은 설명을 끝까지 다 읽고 난 뒤 스텔라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세리는 내 딸이었단 말이지. 루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사님. 세리는 제 딸이에요. 제 몸에서 나온 아이고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자 스텔라 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나를 기망해. 내가 믿을 줄 알고. 세리가 내 손녀라고 이미 밝혀졌는데 어디서 수작질이야? 당장 나가. 당장. 스텔라 장은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루시아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루시아는 여사님, 아들 호세 씨와 세리 사이 단 한 번도 유전자상 연결이 나온 적 없습니다. 스텔라 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미 그때 검사 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내가 확인했는데. 너 이거 어디서 조작했어? 너 사문서 위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루시가가 스텔라 장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사님, 여사님이 보셨던 그 문서가 조작된 거라면요? 스텔라 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말도 안 돼. 결국은 김선재든 너든 둘 중 하나는 조작했다는 거네? 루시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검사 의뢰했던 곳에서 여사님과 세리의 검사 목록도 봤어요. 같은 곳에서 한 것이니까 둘 중 하나는 조작이겠죠? 이 서류 제가 지금 받아서 아무데도 안 가고 바로 여사님께 갖고 오는 겁니다. 스텔라장은 서서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럼 내 결과가 맞았다는 거냐? 지금 저와 같이 가셔서 확인해 보시죠.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스텔라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있다가 결국 입술을 깨물면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지금 같이 가자고. 내 말이 맞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자고.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사님. 저도 더 이상 말로만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여사님이 보셨던 그 서류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누가 우리 둘을 가지고 놀았는지 오늘 여기서 끝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스텔라장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게 드러나면 그동안 세리한테 한 말, 루시아한테 퍼부은 말들 다 뭐가 되는 거지?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만약 진짜로 속은 거라면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순 없지 않나. 그래서 결국 스텔라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가자. 내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들고 온 서류라면 확인을 해봐야겠지. 내가 직접. 유전자 검사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접수대 직원은 동시에 두 사람을 보고 살짝 놀란 눈치를 보였습니다. 며칠 전 혼자 왔던 루시아, 그리고 그보다 앞에 조송검사 의뢰를 했던 스텔라장까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시 오셨네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스텔라장이라고 해요. 전에 여기서 내 손녀 세리와 조송관계 검사를 진행했었지. 그때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단 신분증이랑 의뢰하셨던 분 성함 확인부터 도와드릴게요. 잠시 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은 직원의 눈이 화면을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먼저 백설이님. 며칠 전에 모녀관계 검사 의뢰하셨던 거 지금 시스템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결과도 2시간 전에 이미 발급된 상태고요. 루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제가 서류로 받았습니다. 혹시 제 서류와 여기 시스템상의 결과가 같은지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백설이님과 피검사자 민세리님, 모녀 관계, 유전자 일치율 99.99% 이상, 네, 여기 적힌 문장 그대로입니다. 발급되었던 결과지와 시스템에 저장된 원본 내용이 일치합니다. 루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조금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최소한 내가 들고 온 건 조작된 서류가 아니구나. 하지만 바로 옆에서 스텔라장은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루시아 서류가 진짜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을 끌고 왔거든요. 그럼 스텔라장 이름으로 민세리와 조송관계 검사 그 기록도 확인해줘요. 직원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네, 있습니다. 스텔라장님 성함으로 피검사자 민세리님,
조송관계 검사 한 건 진행됐고 결과 역시 발급된 상태로 보이네요. 스텔라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결과가 스텔라장은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직원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일치로 나왔는데요. 원본 결과지를 다시 한번 출력해서 두 분께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안 대기 공간에는 짧지만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두 사람 사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그 서류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과 수치는 저희 쪽에서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결과 해석 문장을 바꾸려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손을 댔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말은 사실상 한 가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저장된 건 불일치인데 누군가가 출력물 문장을 고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스텔라장은 아직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받았던 그 종이 거기에는 선명하게 조송관계 성립이라고 찍혀 있었는데 하지만 스텔라장이 들어올린 서류에는 조송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루시아가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여사님, 저도 오늘에서야 확신했어요. 여사님이 보셨던 성립이라는 종이는 누군가가 조작한 결과지였다는 거죠. 스텔라장 머릿속에 퍼즐 조각처럼 몇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공실장이 떨리는 입술로 했던 말, 불일치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김선재가 건넸던 서류를 들어 올리며 지었던 음흉한 미소. 여사님, 이제 세리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맡겠습니다. 그리고 미소 대신 새로운 손녀를 드리겠다며 세리 곁을 파고들던 그 눈빛까지. 이 모든 장면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결과는 불일치였고 누군가가 그걸 일치로 바꿔서 내 손에 쥐어줬다. 그 누군가가 분명 김선재다. 스텔라장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듯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자 루시아가 얼른 손을 뻗어 받쳐 들었습니다. 그제야 스텔라장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세리를 내 손녀라고 믿게 만든 것도 너하고 나를 갈라놓은 것도 결국 다 김선재 짓이었구나. 스텔라장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주변 시선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내가 그 종이 하나 믿고 루시아, 널 얼마나 짓밟았니? 내가 미소 때문에 어떤 지옥을 버텼는지도 알면서 내 손녀라 믿었던 세리를 지킨다면서 내가 한 잘못보다 더 큰 죄를 내 손으로 저질렀어. 루시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위로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스텔라장을 원망해왔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속은 가해자이자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루시아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지금이라도 진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미소를 지키지 못했고 세리를 늦게 알아봤습니다. 우린 다 누군가가 조작한 진실에 노란한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적어도 같은 편에서 싸울 수 있잖아요. 스텔라장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문장을 겨우 짜냈습니다. 미안하다, 루시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한테도, 미소한테도, 세리한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진짜 범인을 끌어내리는 것뿐이야. 그 말은 사실상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화살은 루시아가 아니라 김선재를 향한다는 선언이었어요.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그 말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세리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 사람, 미소 죽음 뒤에 숨은 사람, 유전자 검사까지 장난감처럼 갖고 논 사람. 이제는 우리 둘이 함께 끌어내려야죠. 김선재, 내가 감히 나를 속였어? 내 손녀 이름을 팔아서 내 복수를 이용해 먹었어? 좋아. 이제부터는 내가 널 상대로 복수를 할 차례다. 두 사람은 센터를 나서며 다시 처음처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걷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두식을 병원 침대에 가둬둔 죄, 민경채랑 손잡고 루시아를 짓밟은 죄, 세리와 미소를 장기말처럼 이용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속인 죄까지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갚게 만들겠다. 루시아 역시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이제 증거는 내 손에 있고 여사님도 진실을 봤다. 다음은 김선재 차례다.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날 저녁 김선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민경채와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자신을 향한 두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텐데요. 과연 유전자 검사 조작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김선재는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그리고 스텔라장과 루시아가 손을 잡은 이 새로운 동맹은 민두식과 세리 그리고 민경채의 운명을 어디까지 뒤흔들게 될까요? 이들의 선택이 부른 대가는 과연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다음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지는데요. 이 폭탄 같은 진실이 터진 뒤 누가 끝까지 웃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궁금하신 다음 내용을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